절대 꿀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계신가요? 꿀단지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에 한 숟가락 크게 풀어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두부를 드신 직후에 꿀물을 마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시는 그 행동이 사실은 콩팥을 천천히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꿀을 드시는 순간 우리 몸의 정교한 정수기인 콩팥 필터에는 미세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듯이 콩팥 혈관벽에 침전물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 눈밑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소변에는 물을 3번, 4번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깊은 밤입니다. 남들은 다 달게 자는 시간에 우리만 2번, 3번씩 깨어 화장실로 향해야 합니다. 그 고단함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평생을 차가운 투석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그 마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되살리는 황금조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보통 의사들은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꿀 역시 그저 몸에 좋은 설탕일 뿐이라고 오해하시곤 하죠. 하지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백설탕은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정제된 죽은 당분이지만 천연꿀은 184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된 생명수와 같습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관찰한 결과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특히 콩팥의 미세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그물망과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그물망에 녹이 슬고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효소들은 마치 천연 세제처럼 이 그물망 사이사이에 낀 노폐물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늙어가는 우리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아주 귀한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바른 복용법을 지켰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위험 조합, 두부와 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꿀과 함께 먹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따뜻한 두부 한 모를 드시고 나서 입가심이나 건강을 위해 꿀물을 바로 마시곤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부와 꿀을 동시에 드셨다가 갑자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60살이십니다. 퇴직 간호사 출신이시고 손주가 2 있으신 분입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시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셨죠. 어느 날 친구분으로부터 아침에 두부 먹고 꿀물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도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셨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발목도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셔야 했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왔는데 김할머니는 그저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겠지 하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4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회복 중이시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응고제 성분과 꿀의 만남이 문제입니다. 두부를 단단하게 굳히는 데 사용하는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과 효소를 만나는 순간 매우 강력하고 빠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면 침전물이라는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콩팥을 공격하는 주범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말겠지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결합물은 소화되지 않고 장 속에 쌓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한 강력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넘어가면 사구체는 이 독을 걸러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다 결국 과부하로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이런 불용성 복합체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부패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는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콩팥의 역과 기능을 방해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거나 세포가 파괴되면 다시 재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78%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도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꿀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 온도와 커피.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온도 조절 실패와 잘못된 음료와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듬뿍 타서 드시곤 합니다. 혹은 꿀물을 마신 직후에 잠을 깨기 위해 진한 고카페인 커피를 한 잔 곁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라 생각했던 이 행동이 콩팥 세포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꿀은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창고입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팔팔 끓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183가지 이상의 살아있는 영양소와 효소들은 즉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꿀 속에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게 되면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라는 화학 물질이 급격히 생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꿀이 변질되어 독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변질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콩팥의 미세 혈관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꿀을 탈 때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꿀은 이상 약이 아니라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설탕물 그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꿀물을 마신 뒤로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 가해지는 두 번째 폭격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콩팥이 꿀 속의 좋은 성분들을 흡수하고 독소를 걸러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강제로 수분을 몸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 사구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사구체는 아주 섬세한 혈관 다발인데 이 압력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파열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콩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지쳐버리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꿀물 온도는 반드시 40도 이하로. 둘째, 꿀물 마신 후 커피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 위험 조합, 생마늘과 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생마늘과 꿀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밭에서 나는 산삼이자 천연 항생제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물론 마늘과 꿀은 각각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방법이 잘못되면 콩팥에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꿀 속에 들어있는 특정 유기산과 결합하여 충분한 숙성 과정 없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마늘의 강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직접 콩팥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과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며 콩팥 세포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하며 가슴 아프게 지켜봤던 한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70살이십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친구분으로부터 마늘꿀 절임이 기력 회복과 콩팥 건강에 최고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늘의 알싸한 맛이 몸을 정화한다고 믿으셨고 마늘을 찌거나 익히는 과정 없이 생마늘을 그대로 꿀단지에 담가버렸습니다. 성격이 급하셨던 박 할머니는 충분한 숙성 기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불과 열흘 만에 단지를 개봉하여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크게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박 할머니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 올랐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력감에 빠져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했던 박 할머니의 콩팥 지표는 이미 일반인의 43%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저는 박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정성이 잘못된 길로 향했을 뿐입니다. 다행히 박 할머니는 조기에 발견하여 잘못된 습관을 즉시 중단하고 제가 처방해 드린 식단과 휴식을 통해 서서히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마늘을 꿀에 절여 드시려면 반드시 마늘을 쪄서 익히거나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합니다. 숙성 기간이 부족한 생마늘 꿀절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위험 조합.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바로 우유와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면 숙면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과 칼슘 성분은 꿀 속의 특정 유기산과 만나면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이 더욱 위험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우유와 꿀을 함께 섭취할 경우 장내 삼투압 변화로 인해 설사와 복통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손실되는 수분과 전해질은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조합은 바로 잘못된 시간대에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 자기 전에 꿀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우리 콩팥은 낮에는 활발하게 일하고 밤에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꿀물을 마시면 콩팥은 다시 일어나 당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꿀물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콩팥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꿀의 좋은 성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 레시피 3가지.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이미 쌓인 독소를 씻어낼 수 있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콩팥 건강의 핵심은 바로 혈액의 깨끗함과 적정한 산도 유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될수록 콩팥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가게 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계피와 꿀.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계피 속의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콩팥 사구체의 역과 압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계피 꿀물 황금 레시피.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연꿀 한 큰 숟가락, 실론 계피 가루 티스푼 반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레몬과 꿀. 레몬은 강력한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구연산은 콩팥 결석을 예방하는 천연약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콩팥 결석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꿀과 레몬이 만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꿀의 항균 효과와 레몬의 해독 효과가 합쳐져서 콩팥 속에 쌓인 독소를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몬 꿀물 황금 레시피.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연꿀 한 큰 숟가락, 신선한 레몬즙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 청소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생강과 꿀.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있어서 혈액 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콩팥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경증 콩팥 질환 환자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생강 꿀물 황금 레시피. 신선한 생강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넣어 5분간 우려내세요. 물 온도가 40도 이하로 식으면 천연꿀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여정의 끝자락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꿀이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5가지 조합. 두부와 꿀은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꿀물 온도는 40도 이하로, 커피와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생마늘 꿀절임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익히거나 6개월 이상 숙성하세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면 우유와 꿀 조합을 피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꿀 섭취를 피하세요. 실천해야 할 3가지 황금 레시피. 계피 꿀물.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숟가락과 실론 계피 가루 티스푼 반, 레몬 꿀물.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숟가락과 레몬즙 한 숟가락. 생강 꿀물. 생강, 우린 물에 꿀 한 숟가락. 콩팥은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인 장기입니다. 내일 아침 주방에서 물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맞추고 꿀 한 숟가락을 정성껏 녹여 드시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맑아야 혈액이 맑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